네, 안녕하세요. 김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계엄을 모의한 그런 수뇌부들은 지금 거의 영장이 청구되어서 지금 아마 많이 구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사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어떻게 아무리 혼란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군대로 억제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 국가의 혼란이 한계에 차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체포를 하고 있고 또 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의 내란의 우두머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용산으로 체포를 하러 며칠 전에 갔었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공수처가 또 다시금 체포영장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체포영장이 나게 되면 아주 새로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주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금 야당 측의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런 어떤 원래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법적인 그런 영장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물론 대통령의 입장에서 나가게 되면 바로 체포돼서 구속영장 구속되는 경우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이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 다수가 빨리 체포를 해야 된다. 또 많은 다수가 체포 반대하고 또 탄핵까지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계엄까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은 찬성한다고 해서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체포영장 내려서 강압으로 체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대개 경찰이라든가 경호처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경호처는 또 경호처 나름대로의 대통령 경호법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경호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을 지킬 겁니다. 또 경찰은 체포영장이 거기서 발부가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위에서는 빨리 잡았으면 좋겠죠. 위에서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 자, 대통령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집이 아닙니다. 어떤 빌라가 아니고 일반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어떤 가정집이 아닙니다. 성북동이나
뭐 평창동이나 여러 한남동이라든가 이런 개인 주택만 해도 한번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는. 왜? 거기 경호원들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그런 어떤 지키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됩니다. 폭탄이 아니고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 뭐 따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열쇠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열쇠로 따는데 한나절 걸릴까 말까입니다. 하나 따는데. 그러면 대통령 관사의 그런 집의 내부 구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뻔합니다. 1단계, 2단계 다 거의 다 철문입니다. 이 철문을 계속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호처가 그냥 다 내준다 할지라도 그 철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뭐 거기다 폭탄 장치에서 해요? 근데 이 폭탄 장치에서 문을 부수게 되면 이건 국가 기물 파손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법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떤 그 뭐 경호처와의 충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서 강압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그냥 안 잡힐 겁니다. 왜? 경호처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체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체포 당하나요? 그 사람들 무기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또 무기를 가져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무기를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럼 무기 가져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총격전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총격전을 할 수 있지만 단체로 총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과 기관과의, 공적 기관과의 어떤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내전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를 지지하는 편과 지지하지 않는 편과 또 충돌이 붙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 하나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사람 하나 다쳤을 경우에,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대지만 가서 총만 가지고 갔다고 합시다. 총만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그러면 거기에 외부에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첩이 장난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공포탄을 쏜다든가 아니면 진짜 총을 멀리서 쏜다든가, 이렇게 사람이 하나가 죽었어요. 전혀 대한민국 각 기관별로는 총만 휴대했지 쏘지는 않았는데 총소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누가 죽였냐를 서로 또 따집니다. 서로가 죽였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는 실질적인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요. 전혀 죽이거나 전혀 다치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지가지만 했는데 총소리가 나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 외부의 짓입니다. 그것은.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 각 기관장들은 총을 보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경호처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총 쏴서 잡아오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말 듣지도 않습니다. 가서 경호처 쏘라고 해도 쏘지도 않습니다. 경호처도 그렇게 함부로 한국 사람끼리는 잘 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5.18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겪어봤죠. 이번에 전혀 거기에서 이 대한민국 시민만큼은 절대 총격이나 그걸 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끌려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보내도 안 해요. 보내도. 그리고 그렇게 보내서 가서 그렇게 무장시켜 갖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가서 잡아오라. 그럼 자기 아들 보내겠어요? 자기 아들? 그잖아요? 남의 자식은 귀하고 자기 자식은 안 귀해요? 그잖아요? 자기 자식은 안 죽는다고 자기 자식은 안 보내고, 만약에 자기 자식이
거기에 이제 그 경찰로 근무하는데 보내겠습니까? 가서 총기 가지고 가서 절대로 안 보낼 거라 생각합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총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총격전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순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자,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했을 때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뭐냐, 어떤 잡범 취급하듯이 하지 말고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과정이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모든 조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과정 없이 감정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만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국민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요. 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국회의원들만 그렇게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런 거 하지 일선에서는 다 모든 것들이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갔어요. 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다. 그러면 뭐냐 했을 때 차근차근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그리고 법원 검찰 이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거기 가서 그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를 해서 그 정당성이 맞지 않게 되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정당성에 맞아서 예를 들어서 선거 투표에 어마어마한 지대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어떤 선거 조작이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밝혀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건 의심스럽다. 그리고 너무 이게 탄핵 심하고 이렇게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국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는 일까지는 그것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야가 평균적으로 같이 이게 표가 나눠지는 표인데 이것이 한쪽에 쏠려서 그 쏠린 표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지게 되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한쪽에 유리한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그것은 그렇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정당화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의 과정을 우리는 국민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순리에 의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서둘러서 막 대통령 때려잡듯이 막 때려잡자 김일성 하듯이 이제 그렇게 막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다 사고 나고 그렇게 하다 변이 나고 그렇게 하다 내분 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죽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그런 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겪었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도 위에서 지시를 해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도 위에서 지시만이 아니라 이 위에서 지시한 것이 정말로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쏘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그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군인들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경호처들도, 그리고 경찰들도 잘 생각하십시오. 위에서 막 쏘라겠다고 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민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그건 우리를 쳐들어오면 쏴서 우리를 방어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사람들은 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왜 서둘러서 나라를 망치려고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고, 서로 싸움이 만들어지게 만들고, 다툼이 만들어지게 만들고, 잘못하면 사람이 생명을 죽게끔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통령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만큼, 또 대표가 왜 그렇게 했는가, 또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했는가, 또 탄핵을 할 만큼 잘못이 있는가, 탄핵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기각이 되어서 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그것은 모든 것들은 앞으로 또 헌재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그런 운명을 바라볼 것이고, 또 헌재는 그에 대한 결정을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순리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리의 법에 따라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꼼수에 하지 말고, 꼼수를 하면 다 사람들이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꼼수에 의해서 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해서 이 대한민국에 혼란이 없고 큰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2025년 모든 것을 잘 큰일 없이 잘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조금 혼란스럽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을 하고 있어요. 각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잡힙니다. 사고도 많을 수도 있어요. 이번 무한 사고도 국가 지도자들이 전체의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국가가 안정되고 국가 지도자가 믿음직스럽고 그렇게 하면 사고가 웬만하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의 그런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 배에 키를 지고 가는 사람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또 항공기 기장들, 많은 사람들, 그 사장님들 혼란스럽습니다. 국가가 안정돼야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국회의원, 경찰, 경호처, 대통령, 모든 각 기관장들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는 것들도 있지만 이것은 의논을 하게 되면 잘 서로 의논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러면서 법의 절차를 따라서 모든 것이 잘 마무리져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